안녕하세요. 대박성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퍼스널 애자일 퍼스널 칸방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그 애자일이 과연 무엇인지에 이어서 오늘은 퍼스널 애자일, 퍼스널 칸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그 애자일을 밈 관점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밈은 크게 그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침이나 관념, 생각들을 가리키는 I 요소, 즉 이제 애자일 그 조승미 코치님 표현에 의하면 스몰 A로 시작하는 애자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관념들, I 요소들을 우리 현실 세계에서 동작하도록 실질적으로 구현한 그런 어떤 방법론이나 프로세스, 도구, 제도, 체계 이런 것들을 M 요소. 조승민 코치님은 이를 대문자 A 애자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애자일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I 요소, 애자일 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살펴보았죠. 이제 뭐 저의 조작적 정의이긴 합니다만, TC의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그룹핑을 해보았을 때, 일단 이 어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고객한테 이게 실제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센싱을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못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타인지를 팀 리더 혼자가 아니라 팀원 전체가 공유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스스로 자기 결정하고 자기 조직화를 한다가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타임박스,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서 이를 지속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그 애자일 밈의 I 요소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어, 이제 이를 좀 이제 퍼스널 칸반을 다루기 앞서서 퍼스널 애자일 밈의 그 I 요소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그 첫 번째 그 요소였던 그 센싱, 고객 가치 중심 프로세스는 사실 이게 개인 차원으로 내려와도 이게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고객에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러한 그 센싱은 바로 뭐 개인 차원에서 바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시징 원래는 이제 메타인지를 팀원 전체가 공유하고 팀원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 조직화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이것을 혼자 할 때는 사실은 메타인지를 혼자 높이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혼자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이제 개인 차원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은 내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를 메타인지를 높이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자기주도적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이게 바로 두 번째 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트랜스포밍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를 이제 타임박스, 이터레이션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를 점진적,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 이 또한 센싱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룹 차원, 팀 차원에서의 그 애자일 밈의 세 가지 요소를 이제 개인 차원으로 내린다고 할 때는 이 시징 부분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변형을 하면 크게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자일은 이게 퍼스널 애자일이 맞는 개념이야? 애자일이란 것 자체가 이게 그룹업 개념인데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를 개인 단위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제가 그 개념을 이렇게 그 개인 차원으로 한번 이제 내려본 겁니다. 자,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애자일을 실천을 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뭐라고 했죠? 에자일의 그 매력적인 밈 요소에서도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에자일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매력적인 밈 요소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매력적인 밈 요소는 그 첫 번째 요소 기억나세요? 바로 그 M 요소, 우리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어떤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강력하게 워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떤 실천한 방법, 조승빈 코치님의 그 표현에 의하자면은 우리가 애자일 지침, 스몰 A 애자일을 더 이렇게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맞는 나만의 어떤 대문자 A 애자일, 이 M 요소를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그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가 그 개인 차원의 애자일 지침이란 것이 뭐야? 스몰 a 애자일이 뭐야?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우리 손에 잡히는 방법론으로 이렇게 구현을 한다고 할 때 어떠한 방법론을 택할 것인가가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여기 다른 방법론들은 좀 음영으로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처리를 해놨고 칸반만 이제 유독 이렇게 색깔을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퍼스널 애자일을 할 때 이 M요수로 이 칸반을 한번 취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는 이제 퍼스널 칸반이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 원칙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내 머릿속에 있는 업무, 이 생각을, 관념을 시각화라가 이제 첫 번째 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동시에 이렇게 벌릴 수 있는 일의 최대한의 개수를 제한하고 그 일이 그 다 끝났을 때만 다음 일을 새로 시작하라라는 그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그 두 가지 원칙만을 제시하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굳이 막 이렇게 새롭게 막 바꿀 필요가 없어요. 다른 애자일 방법론들을 도입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원칙에 맞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대대적으로 조금 혁신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원칙은 사실은 크게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간단하게 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원칙이 아주 간단하다 보니까 뭐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뿐만이 아니라 비개발 분야 그리고 나아가서 그 조직이나 팀 이런 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 차원에서 실행을 할 때도 아주 가볍게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 아주 간단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애자일 연습을 하게 아주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이 개인 차원에서 애자일을 한번 좀 실천해 본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퍼스널 칸반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것을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퍼스널 칸반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내용부터는 이제 책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첫 번째로 그 업무를 시각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무를 그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그 여기서 이제 표현된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는 대기 중인 일,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완료된 일, 이렇게 업무의 하나의 그 가치 흐름, 이 밸류 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가치 흐름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까 두 번째 원칙이었죠. 내가 동시에 이렇게 벌릴 수 있는 일의 개수를 여기서는 이제 3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제약을 합니다. 이를 이제 다른 용어로 WIP, WIP, 뭐 Work in Progress 이 아래에도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요. 요것을 이제 이게 제약을 걸어놓고 이 일이 하나가 끝나서 여유가 생겼을 때만 다음 일, 새로운 일을 이렇게 당겨오는 이것을 이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여기에 녹아든 이제 원리가 조금 심오한데요. 그 제약 이론, Theory of Constraints라는 제약 이론에서 이제 차용한 그 개념인데, 여기 이제 물 파이프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하늘색, 그리고 핑크색, 뭐, 그린색,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할 때, 이 물의 유량과 그리고 유속은 어떠한 관이 결정을 할까요? 물론 당연히 이 가운데 가장 작은 좁은 관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이처럼 우리 밑에 사진을 보면 연휴 때 이제 그 우리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그런 차량 행렬인데요. 여기도 그 하나의 이제 차의 흐름입니다. 차량의 흐름인데 여기에 속도도 평균 속도도 어디가 결정을 할까요? 뭐 당연히 이렇게 가장 막히는 병목 구간이 결정을 하겠죠.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업무도 우리가 업무를 이제 처리를 하니까 그걸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 제약이 되는 우리의 그 인간의 멀티태스킹 역량이 아마 제약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호함으로써 일의 흐름을 좋게 개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Theory of Constraints로부터 차용한 그런 업무의 흐름 관리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제약 이론에서 차용한 그런 또 하나의 그 개념이 있어요. 바로 throughput이란 건데요. throughput은 수용량이랑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왼쪽에 이제 수용량에 대해서 써놨는데 수용량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량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와 반면에 스루풋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그 질, 그리고 뭐 효과성에 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제약 이론도 그렇고 이제 이것을 차용한 이 퍼스널 칸반에서도 그렇고 일을 많이 벌리는 것보다도 일단 시작하는 것을 완결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뭐 이게 말이 용어나 말이 어렵지 여러분들 많이 선배님들한테 많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 이제 그런 것이 스루프 관점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퍼스널 칸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관념적인 일을 눈에 보이게 시각화를 한다. 칸반보드 위에 시각화를 한다 했죠. 칸반보드는 뭐 아주 간단하게는 대기, 진행 중, 완료 이렇게 하나의 가치 흐름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보드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을 흐름으로서, 플로우로서 다루고 이 흐름을 개선하려고 한다. 이제 두 번째 원리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 흐름 개선을 위해서 인간의 한계, 즉 멀티태스킹 능력, 이 병목을 보호하고 일을 개선함으로써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벌릴 수 있는 일의 개수, 뭐 워크 인 프로그레스를 제한한다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병목의 보호를 위해서 그 이 윗부 이렇게 그 워크 인 프로그레스 이렇게 제한된 개수가 하나가 끝나가지고 그 여유가 생길 때만 다음 일을 당겨오는 식으로 일을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원리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당길 때는 이제 아무거나 막 당겨오는 게 아니라 쉬운 일을 당겨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골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한다. 즉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작한 일부터 끝낸다.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것, 즉 스루풋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찰과 회고를 통해서 이 일의 그 밸류 스트림이라든지 아니면 흐름이라는 방식을 끊임없이 이렇게 개선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원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우리 이제 새 책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쁘게 이제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하나의 그 업무의 흐름으로 보고 이 가치 흐름, 밸류 스트림, 대기 진행 중 완료 이렇게 가치 흐름으로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일을 시각화를 한다가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을 이제 정해서 대기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일의 개수의 한계, 리밋을 정해놓고요. 여기 그림에는 뭐 세 개로 표현해 놨지만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당겨오고 그리고 이게 그 워크 인 프로그레스가 이제 꽉 찼을 때는 다음 일을 새로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당겨오는 게 아니라 하나를 처리하거나 또는 그 일을 다시 이제 뭐 대기적으로 이렇게 보류를 시켜 놓은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처리하는 거. 중요한 일부터 이렇게 먼저 처리해서 완료하는 것의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퍼스널 칸반의 어떤 그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그 카이젠 전이의 작가들은 시간을 통해서 그 업무와 일, 그리고 나의 삶을 이렇게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 밑에 이제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꾸고 현재로부터 현재를 바꾸며 과거로부터 현재를 바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거를 위에 도표를 보면 뭐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애자일 플래닝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의 그 개수를 제한을 하고 그럼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겨와서 처리를 하면서 현재를 다루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리플렉션, 성찰과 리트로스펙티브 그 회고를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 이렇게 미래, 현재, 과거를 이렇게 다루는 아주 강력한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되게 원칙이 간편하면서도 이게 되게 강력하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원리들이 아주 강력하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런 어떤 그 예제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한 부분이 있죠. 지난 1편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퍼스널 칸반은 M 요소, 하나의 대문자의 애잘, 이 방법론이다 보니까 이것만 카피하는데 급급해 하지 마시고 내가 추구하는 그 애자일의 모습이 뭐야? 애자일 지침 I 요소가 뭐야? 소문자의 A 애자일이 뭐야? 이것을 항상 상기를 하면서 이런 퍼스널 칸반을 실천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옴기니의 글을 이제 지난번에 강조를 드렸죠. 그것 말고도 이 부록, 이렇게 파랗게 표시해놨는데 특히 부록 A 부분이 그러한 것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 퍼스널 칸반의 프레임을 어떻게 내가 변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부록이라고 그냥 무시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퍼스널 칸반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곱씹으면서 한 번씩 따라해보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책 속에 한 문장을 추천을 드린다면 181페이지, 181페이지에 나오는 퍼스널 칸반은 메타인지적 도구다. 이 문장을 좀 뽑고 싶어요. 그 문단을 사실은 조금 통으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통합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개별적인 과제 조각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 그러니까 즉 퍼스널 칸반을 이야기하겠죠. 그 밸류 스트림 틀 위에 올려놓아서 일의 전체적인 가치 흐름과 이와 관련된 명확한 선택지들, 옵션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통찰도 얻을 수 있다. 메타인지란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 또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을 포함해서 메타인지라 하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지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다. 자, 퍼스널 칸반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메타인지를 높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퍼스널 칸반을 실제 실행할 때 유념할 점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 상황에 있어요. 이 퍼스널 칸반은 요 밑에 보이는 M 요소, 애잘 대문자 A 애잘 방법론, 이렇게 우리 손에 잡히는 어떤 실질적인 방법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카피하는 데만 급급해 하지 말고 그 위에 지침이 뭐야, I 요소가 뭐야, 소문자 A 애자일이 뭐야를 상기를 하면서 이에 맞춰가지고 조금 나만의 어떤 퍼스널 칸반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어떤 추천드리는 의견입니다. 어, 정리하자면 지금보다 더 스몰 a 애자일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만의 대문자 A 애자일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애자일을 실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퍼스널 칸반을 따라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소문자 A 애자일이 무엇인지를 상기를 하면서 이를 한번 반영을 하면서 나만의 퍼스널 칸반을 그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퍼스널 관점에서의 애자일의 I 요소가 바로 고객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확인하는 그런 센싱 과정과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메타인지를 높이고 자기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점진적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지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퍼스널 칸반에서 실제로 잘 구현하고 있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이렇게 보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찰하고 회고하면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 왼쪽 그림에 보면 부부가 달라졌어요. 이제 프로그램 캡처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부부가 서로 되게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전문가 세 분이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직접적으로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하지 않고요.
관찰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비디오 플레이를 합니다. 가운데 이제 TV 화면이 보이죠. 그러면은 이 부부 본인들이 아, 내가 저렇게 행동했다고? 라고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합니다. 이게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그 의사결정을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패널들은 그것들을 이제 도와주시는 거고요. 근데 퍼스널 칸바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를 시각화를 하고서 그걸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되는구나라는 메타인지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자기 주도적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스널 에자일의 그 I 요소, 그 세 가지 중에 메타인지 및 자기주도 의사결정은 아주 강력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성찰을 통해서 특히 브록 A 아까 제가 꼭 읽어보라고 했죠. 브록 A가 이 프레임들을 어떻게 좀 고쳐나가고 보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예제들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처럼 뭐 여기 뭐 왼쪽에 예제에서는 보류칸도 넣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할 일이 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것처럼 어떤 밸류 스트림을 나한테 맞춰 가지고 바꿔 볼 수도 있고요. 여기 파랗게 표시한 그 동시 진행 중인 일 WIP 윗의 개수를 뭐 여기서는 2개 또는 5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생각보다 일을 빨리빨리 많이 처리하는데 할 때는 일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이 일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 할 때는 일을 낮출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나만의 방식으로 이 퍼스널 칸반을 또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 점진적 개선도 이 퍼스널 칸반에는 어느 정도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한편으로 맨 위에 있는 고객 가치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이를 추구를 하는가는 사실은 퍼스널 칸반에 이게 뭐 구조화가 이제 강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나만의 퍼스널 칸반에는 일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를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아주 뭐 간단하게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툴이 디자인 띵킹이 뭐 있을 건데요. 디자인 띵킹의 어떤 5가지 단계를 이렇게 퍼스널 칸반에 한번 녹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일하는 것 중에 뭐 이러한 것들이 적합하다 하면은 요 윗줄을 통해 가지고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 가치를 검증하고 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와 상관없는 업무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래 레인을 통해 가지고 뭐 진행할 수도 있겠죠. 뭐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예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추구하는 그런 애자일의 모습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퍼스널 칸반에 어떻게 녹여 들어가면 좋을까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보정을 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뭐 한 가지가 뭐 빠져 있다라고는 했지만 퍼스널 칸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원에서 애자일을 실행하는데 어떤 출발점으로서 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주 심플한 원칙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내 업무를 뭐 아주 막 형식을 뭐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간단하게 이렇게 결합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종류와 분야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간단하다 보니까 내가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자일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좋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퍼스널 칸반 말고도 뭐 앞으로 더 좋은 방법론들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퍼스널 칸반으로 한번 그 개인 차원에서의 애자일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확장을 해서 칸반을 가지고 팀이나 그 조직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카이젠 전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카이젠 전에서는 제가 여기 1단계라고 표시한 애자일, 내가 도대체 되고자 하는 애자일의 그 모습이 뭐야? 우리 팀, 우리 조직이 되고자 하는 애자일의 모습이 뭐야를 그 정의를 같이 내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은 뭐 카이젠 전에 이제 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요 단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자일 방법론을 훅 들이기보다는 뭐 개인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 또는 뭐 애자일 방법론을 팀에 도입할 때 한번 병행해서 해보는 것 이런 상향식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실험해 보시는 게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퍼스널 애자일과 퍼스널 kanban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퍼스널 kanban을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조금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퍼스널 애자일 퍼스널 kanban을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의견이나 소감도 궁금하고요. 뭐 서평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역시 페이스북이나 메일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애자일의 여정과 활성화 개공을 응원하면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